네, 입시전략연구소의 장혁진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부에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제 공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꼭지는요, 위에 제목을 보시면 아실 텐데, 요게 첫 번째 꼭지입니다. 네 인생은 게임이 망쳤다. 예.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동안 저한테 해서 하셨던 얘기예요. 게임만이었으면. 뭐, 주변에도 흔히 있을 법한 얘기고, 실제 지금 진행형으로 이걸 겪고 계신 부모님이나 학생분도 아마 계시겠죠. 아마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예.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인생은 게임을 망쳤다가 저희 어머니가 진짜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늘 하시던 말씀이니까. 그런데 저같이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 좀 기다려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너무 어머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 번은 공부를 해야 돼, 나 이거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드실 때가 분명히 찾아올 거고요. 그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결국에 본인 인생에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나중에도 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머님들도 너무 막무가내로 이걸 나쁘게 보시거나 아이들 다그치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하튼 간에 다시 돌아와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제가 학교에서 이제 우등상이라는 걸 받았거든요. 우등상. 이게 뭐냐면은 전체 한 10등 정도 안에 들면은 줬던 것 같아요. 학년 말에. 그 3학년 때까지 우등상을 꼬박꼬박 받았는데, 3학년 이제 우등상을 받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이렇게 말했죠. 아, 나 이제 게임 좋아하는데, 이게 사주시면, 게임기 사주시면은, 이제 오락실에 가서 돈도 안 써도 되고, 제가 이제 뭐 집에서 게임을 하겠다, 좀 하겠다. 그래서 봐주셔라.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게임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놈의 그 게임기 때문에 결국엔 제가 4학년 때 이 우등상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학년 중에 한 중간쯤밖에 안 되니까. 아니, 사주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사니까 또 성적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됐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게임기 뭐 본체나 아니면 연결선 이런 것들을 어디 옷장 있는 데 숨겨놓고 이제 나가면 저는 게임 못하니까 이제 엄마가 어디 숨겼지? 집안을 막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그만뒀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인생은 원래 해야 되는 걸 하지 않고 이제 게임 때문에 빠져가서 살았던 게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중학교 생활이 이렇게 됐던 거고, 자고 있을 때는 학교 수업 때는 이렇게 되고요.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농구하러 나가기 바빴고, 바깥에 뛰어다니기 바빴고, 전체 45명 중에서 30등밖에 하지 못하는 이 성적이 중학교 3학년 내내에 있었어요. 3학년 내내. 근데 다만, 요거는 이제 약간 동기부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암흑기를 겪었지만 이 암흑기 속에서도 제가 했던 행동 한 2가지 정도가 저한테는 자산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고 나서 그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가지고 있던 그 조그마한 자산이 그게 원동력이 좀 돼줬던 경험이 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게임에 중독되는 학생이었고 아주 평범한 국민학교 학생이었는데 유일하게 좋아했던 게 딱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아마 절판돼서 나오지 않을 텐데 이 과학 학습 만화 이 전집을 어머님이 사주셨는데, 그것을 거의 진짜 전권을 진짜 수백 번 돌려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을 가지게 됐어요. 막연하게. 이거 재밌는데, 이런 걸 알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서 과학자의 꿈을 키우게 돼서 뭔가 동기부여할 수 있는 목표라는 게 이때부터 있기는 했거든요. 노력은 짓불도 안 했지만. 예. 그리고 제가 또 유일하게 좋아했던 게 좀 생각하는 거였어요. 생각하는 게 뭐냐, 막연한 망상, 공상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지금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보면 이게 보통 추리 퍼즐 퀴즈 문제들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야. 범인이 누군 것 같아. 라든가, 이런 느낌이야. 자, 여기서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뭐 이런 추리 퍼즐 책을 보면서 똘똘히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지.
이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잘 생각해보면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뒤에 이제 답을 보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제가. 남이 알려주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내가 스스로 알고 싶어 했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궁금한 걸 정말 못 참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어떤 친구, 아니, 쉬는 시간에 어떤 친구가 와서 야, 그 있잖아. 아니다. 하고 가면은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해서 막 쫓아. 아니야, 제발 좀 얘기해줘. 괜찮아. 다음부터 얘기 안 할게. 제발 좀 얘기해줘. 이렇게 궁금한 걸 좀 못 참아서 호기심이 좀 많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게 중학교 때까지 계속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엔 중학교 올라와서 다른 과목은 다 포기하고 성적은 반에서 한 중하위권이었지만 유일하게 수학 과목만은 조금 흥미를 가지고 좋아하게 됐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게 추리 퍼즐 퀴즈랑 저한테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수학을 뭐 만점 받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뭐 다른 과목은 뭐 50점, 40점 뭐 이래 됐으면 수학은 그래도 한 70점까지 나왔던 그런 기억이 중학교 때 있어요. 이게 이제 저한테는 고등학교 때 제대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했을 때 저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짤막한 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목표에 대한 거 또는 하고 싶다, 희망에 대한 거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개차반으로 놀고 있더라도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더더욱더 하고 싶은 게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하고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꼭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해도 안 돼. 해봤자 난 뭐하니? 목표가 높으면 난 그 정도는 난 못해. 내가 지금 반에서 몇 등밖에 못 30등인데 내가 무슨 의대야. 뭐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갉아먹고 좀먹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지금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뿐이죠. 앞으로 행동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스스로가 낮아 보이고 자존감이 낮아 있는 상황이라도 목표는 높게 가져가라. 위를 바라보고 암벽 등반을 해야 떨어지지 않지. 암벽 등반하다 밑을 바라보면 이제 손이 땀이 나기 시작하고 미끄러지고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 자체를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쥐뿔도 없더라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는 이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꿈이 아니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싶긴 한데 나중에 바뀌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예전과는 다르게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전공과도 이어지게 비교과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꿈을 정확하게 정해서 꾸준히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거든요. 꿈이 바뀌는 건 학생의 특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입학사정관들이고요. 1학년 때 꿈, 2학년 때 꿈, 3학년 때 꿈이 다 다르고 심지어 원서를 그것과 전혀 다르게 원서를 쓰더라도 그 꿈에 맞게 활동이 제대로 돼 있으면 다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목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목표가 바뀔 수 있으면 저는 물리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은 어떻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진 목표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인생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상황이 안 좋지만 나중에 성공할 수 있듯이 무슨 일을 할지는 나중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꿈이 바뀌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목표가 없는 거를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표를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꼭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것을 즐겨라. 그리고 왜 그러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생각하는 것을 즐기라는 거는 지금 현행 수능이 여러분들한테 평가하고자 하는 바로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수능은 옛날 학력고사와는 다르게 이 지식이라는 토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묻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자체를 묻기보다는 지식을 쌓아놓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냐를 묻는 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즐기고 왜 그런지, 왜 그렇지, 왜 그런 거야 라는 의문을 던지고 그걸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사고력을 키우는 행위가 되거든요. 제 고등학교 생활 돌이켜봤을 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걸 좋아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했던 이 버릇이 수능에 너무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운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저는 학력고사 세대였으면은 제가 외우는 걸 정말 극혐하기 때문에
암기력이 중요하고 지식 자체를 많이 쌓는 게 중요한 학력고사 시절 때는 전 대학을 못 갔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의문을 가질 때 이 의문을 어디까지 가져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 내가 공부 왜 해야 돼? 왜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물음에 답하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약간 장기적으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대학을 잘 가면 좋은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일반적인 공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까지만 일단 목표를 놓고 보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오롯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야. 그러면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강사님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핵심 키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라는 게 결국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인 거예요. 능력.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과목을 공부하고 있고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나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교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 거냐? 이걸 어디 써먹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냐? 아, 출제자의 의도가 이렇기 때문에 평가자의 의도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이렇게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라는 걸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이 과정을 거치는 친구가 보통 상위권 친구인데 이 친구들은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거를 했어야 되는구나. 난 이게 부족했었네. 내가 스스로 약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인간 강사들 중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유용한 스킬들을 많이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제대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왜 공부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는 친구는 그 스킬을 보는 순간 아, 이게 이런 생각도 가능한 거구나. 여기만 머무르 쓰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다. 이것도 가능해? 그럼 저것도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고요. 스스로 본인의 능력이 더 가중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외우니까 외우고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활용되고 이 능력이 이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이 길러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요. 심지어 그 능력 자체가 길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친구들은 결국에는 공부를 안 하니만 못한 정도 상황도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것은 디폴트로 가져가되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나한테 어떤 능력을 길러주는 거냐? 결국에 이 수능이라는 시험 체계에서 어떠어떠한 사고력, 어떠어떠한 능력을 나한테 평가하려고 이런 능력을 기르는 거냐라는 거를 스스로 곱씹어 봐야 된다. 소위 말해 메타인지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스스로 본인이 본인을 알아야 된다는 느낌으로 의문을 계속 던져줘야 된다. 이 책이 뭐냐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곳이죠. 교육과정평가원이 발간하는 수능시험 요렇게 준비하세요 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발간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 국어라는 과목은 내용 영역은 이런 게 있고요. 행동 영역은 이런 게 있다라고 리스트가 쫙 나와요. 내용 영역이 뭐냐? 소위 말해서 배우는 개념들이에요. 행동 영역이 뭐냐? 행동 영역은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이러한 능력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소위 생각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가면 PDF로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직접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래서 내가 이 과목을 배우는 거는 이런 능력을 기르려고 하는 거고 수능 문제 중에 이 문제는 나한테 이런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보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수업을 수동적으로 학교 선생님이나 강사님들이 하는 말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걸 넘어서 왜 하는 걸까 이걸?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의도가 뭔가? 아는 것까지 깊이 있게 왜라는 물음을 던져가면서 공부하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네요.